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주말에 이제 지방에서 경조사가 좀 한두 개 있다 보니까 지방을 좀 다녀왔더니 벌써 시간이 11시가 다 되어서야 이렇게 이제 우리 회원님들 방송 정리하고 내일 시장 전략을 좀 세워놓고 카페에 지난 금요일까지의 시황과 이런 내용을 정리하니까 벌써 시간이 11시가 거좀 다 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시장 정말 어찌 보면은 코스피는 좋았죠. 지금 거의 6거래일 연속 코스피는 상승을 보이고 있고 주간 단위로 보면 코스피 지수는 3%대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코스피는 나쁘지 않은 흐름 속에서 잘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금요일 날 SK 하이닉스가 이 거의 5%대 반등을 해주면서 반도체 업종도 최근 약세에서 일부 반등하는 흐름에서 마감이 되었던 흐름이었는데 제약바이오 업종이 이제 사거리를 내내 급락을 해버리고 또 금요일 날은 이 알테오젠이 마이너스 15.73% 그리고 펩트론 장중 하한가까지 가는 엄청난 변동성과 공포를 주면서 시장을 거의 초토화 시키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코스닥은 그리 좋지 않은 한 주를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저런 제약바이오를 좀 들고 있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많은 고민도 하고 생각도 많이 했던 부분에서 책도 읽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잘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이제 알테오젠의 하락의 강도가 좀 강했고 또 금요일날 장중에 펩토론이 하한가까지 들어가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의 이 투심이 이 좋지 않게 바뀐 거를 넘어서 완전히 급냉을 해버렸다. 공포의 흐름으로 변함을 보였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하락의 강도가 일반적이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요. 시가총액이 25조 가던 거를 15조까지 뺐기 때문에 미친 거죠. 시가총액 8조, 7조 이게 그냥 적은 돈도 아닌데 그게 단 4일 만에 사라졌기 때문에 엄청난 시장에 이 폭풍을 몰아쳤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차트를 좀 통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문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라틴어인데 예전에 이제 존 로크라는 철학자의 말인데 타블라 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블랭크 슬레이트, 블랭크 슬레이트라고도 하죠. 깨끗한 석판, 비어있는 석판이라는 라틴어를 칭하는데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한 번쯤은 리셋을 하고 생각을 정리를 하면서 뭔가 원점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끔 저도 뭔가를 놓아주지 못하면서 끌려가는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사람을 참 많은 고민에 휩싸이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투자자는 유연해야 되고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빠른 의사결정도 할 줄 알아야 되며 변경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느끼는 주간이었고요. 그런 식의 이제 사고 방식의 전환 그리고 이 패러다임의 변화에 빠르게 우리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이 뚝심 근육을 키워내야만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갈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던 주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바이오 몇 개 들고 있다가 두드러 맞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
원전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물론 좋은 쪽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하는 생각을 좀 했던 주말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알테오젠의 추가 급락과 제약바이오 과연 어느 시점에서 반등을 해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지금 봤을 때 제약바이오는 지금 던지는 거 바보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간에 고점 대비해서 뭐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 40% 정도 빠졌다라고 봅니다. 고점 대비 40%대, 뭐 적게는 이제 3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저점 대비해서 뭐 보통은 아무리 개 잡주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저점 대비 30% 정도 20% 정도 반등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손실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웬만하면 다 회복은 시켜줄 거예요. 그 구간에서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인데, 이번에 하락의 강도가 워낙 컸기 때문에 반등의 비중을 줄여라, 비등을 줄이는 전략으로 보자 일단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원점에서 블랭크 슬레이트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전달 드립니다. 시장의 색깔이 많이 바뀌는 흐름 속 많은 것을 리셋하면서 봐야 될지 고민이 되는 시장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조선업종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트럼프가 직접 우리나라에 원픽을 해줬던 산업이기도 하고 아직 이 시세의 정점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함정인 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또 부담이 될 거예요. 중간중간에서는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볼만하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들고요. AI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최근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도 상당한 것 같고요. 그중에 이제 특히 솔투룩스라는 종목인데 쿠다라는 서비스를 주말 사이에 좀 많이 써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솔트룩스 상당히 관심 간다. 루닛도 마찬가지로 바이오마커에 대한 기술 굉장한 거라고 저는 좀 보여지는데요. 왜냐면 AI의 발전에서 사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고,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도 의료 AI 쪽에서 나온 거죠. RNA 단백질의 이 제조합에 대한 기술로 인해서 이 개인 치료제에 대한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이번 노벨 상에 AI가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한 고무적인 부분이고, 불과 이제 한 달 하고 조금 더 남았나요? 한 달하고 반 정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이 CS 2025 행사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AI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볼 시점이 되었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도 혁신상을 좀 받았죠. 그런 종목군들 다수가 있기 때문에 AI 쪽도 같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시장을 보면 3대 지수는 무난한 상승인데 나스닥이 조금 상승폭 좀 덜하죠. 일단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밀리고, 다수의 이제 이 빅테크 업종에서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뭐 특별하게 두각을 보이는 업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신 팔란티어, 그 다음에 수많은 AI 섹터 폭등 마감, 우주항공 폭등 마감, 코인 관련주 폭등 마감, SMR 폭등 마감, 즉 미국은 테마 장세가 이쪽으로 지금 강하게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를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게 신용장구는 이미 16조대까지 떨어졌고, 대신 고객 예탁금이 50조가 붕괴됐다라는 말은 많은 자금들이 코인과 미국 시장으로 떠나감으로 인해서 이번 제약바이오의 폭락에도 하단을 받쳐주는 이 체력이 굉장히 약해진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에 부정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정도로 봐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뭐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거는 뭐 바로 해소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 엔비디아 실적과 금요일날 밀리는 흐름에서 마감이 되다 보니까 나스닥 3대 지수 중 상대적으로 약세 마감이 되나 테슬라 지속 강세, 팔란티어 신고가, 그리고 AI 섹터 후발 소형주 대폭등, 양자 컴퓨터 폭등, SMR 폭등, 가상화폐 우주 항공 폭등 마감됐습니다. 미국 기준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이후 나스닥 생명과학 섹터가 무너져 내렸지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거래일 연속 반등의 폭이 하락폭을 전부 다 메우는 반면 국장은 알테오젠을 필두로 아주 숏배팅으로 엄청 해먹는 통에 제약바이오 그냥 초토화 시켜버리는 짜증나는 시장 흐름을 보는데, 제약바이오 단기 반등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 하락이 강하기 때문에 반등이 어떻게 나올지 예의주시해야 될 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담으로 이제 파생 쪽에 이제 아는 지인 쪽으로 들었는데 이 여의도에 있는 외국계 하우스 쪽에서 알테오젠 12월 물에 6만 계약인가 5만 계약 5, 6만 계약을 때렸대요. 많이 들고 있는 쪽에서 때렸대요. 그러면서 물량 던지면서 숏 청산을 시켰다. 그런 말을 좀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금액으로 따지면 1,500억 정도 될 거예요. 하방 쇼패팅에 1,500억이면 엄청난 겁니다. 그거를 이미 제가 봤을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요. 이런 게 대충 유출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미결제 약정이 올라가면서 대폭 늘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45만 원대 20만 계약 정도가 미결제로 잡혔는데 그게 이제 쇼패팅으로 대량으로 잡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만들어 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가능성을 보고 골드만삭스 쪽에서 나올 내용들과 뭐 아무튼 다 모든 게 이제 조합된 뭐 음모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수급이 잡혔다라는 거는 팩트였으니까 저도 이제 주말에 들은 내용입니다. 그런 게 이제 사실이었다라는 거를 저는 이리저리 좀 들은 내용이 좀 있어서 그 물량이 청산이 됐어요 분명히. 그러면은 5천억 정도가 이미 수익 실현을 시킨 물량이든 아니면 손절을 했던 물량이든 아무튼 시장에 출회가 되고 미결제가 한 8만 계약 정도뿐이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9천억이 쌓여 있던 물량이 3천억으로 줄었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방에 대한 변동성은 이제부터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제약바이오 지금 던질 때는 아니다. 근데 당연히 지금 뭐 매수로 대응을 해서 단기 반등폭을 먹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물려있는 상태에서 비중을 너무나 늘리는 것보다는 손실폭을 축소하든지 조금만 먹고 나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일단은 선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정을 찾는지 여부를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전략으로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 스스로가 이쪽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의 정리를 하고 리셋을 하고 다시 보려고 하는 마음속에서 나온 전략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장의 경우 코스피 기준 4거래일 연속 상승과 코스닥과 대조되는 흐름이며 코스닥 제약바이오 급락의 2차전지 반등 흐름이 수급적 논리로 나온 만큼 다음 주 주초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또다시 미 재무장관 인선이 된 흐름 속 요놈은 II는 미국 적자 파멸적 기계라고 말하고 나온 판이라 수급 흐름에 의한 움직임이 이리저리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2차전지에 이렇게 또 예상이 됩니다. 즉 그동안 5거래일 연속 LG엔소를 올렸으니까 다시 다음 주부터 숏으로 또 찍어 눌러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는 그런 좀 위험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코스닥이 아주 힘든 흐름을 보이는데 그나마 조선 그 외 AI 일부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흐름과 테마 집단의 흐름 정도가 어느 정도 양호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대응 전략을 짜보는 게 좋겠다. 반도체 뭐 삼성 전자, 엔비디아, 젠슨왕, 뭐 HBM3E, 8단, 12단, 패스트릭, 검토 뭐 등등인데 반등하면 조심해라. 하나인도 정도는 계속 빠져도 올라오는 흐름이다 정도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알테오제는 일단은 26만 원, 5만 원의 강력한 지지가 있는데 그 구간에서 빠진다면 저는 매수로 대응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뭐 손절을 하더라도 아마 대응을 해볼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 하방에서 선물로 좀 들어갔는데 중간에 이제 미리 탔던 건 손절 한번 하고 나머지 한 30개역 들어가서 어제 이제 시초가에 금요일날 다 팔고 청산하고 지금은 보지 않고 있는데요. 밀리면 하단에서는 보고 올라가면 33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서는 하방으로 박스권 전략을 롱숏 전략을 취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약바이오들은 동시에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다 같은 전략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조선 섹터 성광밴드가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피팅 업체가 올라간 거는 LNG 관련해서 미국의 터미널 프로젝트가 17개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에 의해서 피팅 종목군이 좀 올랐는데요. 조선주는 이리저리 좋아 보여요. 많은 종목군들 이따가 한번 다 돌려보고 대한고래 프로젝트가 27일 날 회의가 있습니다. 넥스틸, 화성밸브 두 종목의 눌림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화성 그 금요일날 시간에 상한가를 들어간 핀거 끼가 좋기 때문에
시가 갭 뜨고 나서 밀린 이후 다시 움직일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AI 관련해서는 일단 솔트룩스 상당히 좋게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밀릴 시 매수 관점에서 좀 봐볼 생각이다 정도 보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효성중공업이 효성화학 인수에 대한 찌라시에 생뚱맞게 금요일날 7%대 빠졌는데요. 미국의 전력 인프라 강하기 때문에 이쪽은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빠르게 보죠.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삼성전자는 지금 일단은 올라온 상태에서 엔비디아 이슈로 올라오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는 매물이 많다, 올라오면은 조심해라.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아마 매도 물량이 좀 있을 것 같고, 제가 이거 평단가가 위에서 잡은 거는 62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근처 가면 다 털어버릴 생각입니다. 다 털어버리고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데요. 올라가게 되더라도 꺾여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들, 그래서 지금은 매매하기가 참 어려운 게 반도체 종목이지 않나, 오히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최근에 조선업종은 HD, 현대중공업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이죠. 그냥 보유한 상태에서 그냥 계속 가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HD, 한국조선해양도 조만간 돌파가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밀리면 하단에서는 매수, 그 다음에 현대 성광밴드부터, 성광밴드는 박스권을 뚫고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바로 이제 급하게 볼 수는 없죠. 금요일날 이러한 이미 신고가 구간에서 만들어 놓고 돌파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다음 타자를 노리는 게 맞는데요. 대형주 안에서는 현대 미포조선이 약간의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 그때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좀 올라가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월봉에서는 이런 박스권을 지금 뚫어 놓은 상태에서 레벨업이 되면 일단 14만원대까지 열려있고, 주봉상에서도 완벽하게 고점을 거즘 돌파를 해놨죠. 최근에 이 고점들, 여기 윗골이 일단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아침에 살짝 밀리고 여기를 뚫으면, 주봉상에서 볼 때는 뚫으면 이 주봉상에 헤드앤숄더를 만들어 놨던 최소한 14만원대까지의 흐름을 일단은 예상을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까지는 열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선업종 지금 강하고요. 그 외에 관심은 STX 엔진 쪽 계속 관심 갖고 있는데, 매수가 쉽사리 좀 들어가지는 않네요. 그래서 21선이라든지 박스권 하단 지지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뭐 태광, 그 다음에 종목군들 많이 좋아요. 그리고 대한고래 같이 바로 연속으로, 넥스틸이 이번에 그 대한고래 프로젝트 수주를 한 업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강관을,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제 드릴이 시작이 되게 되면 넥스틸이 당연히 가야 된다 라고 보여지고, 일단 이러한 이평선 촘촘히 만들어 놓고 대량 거래를 동반한 박스권 상단 구간이기 때문에 돌파 직전에 눌림에서 들어가서 돌파 때 일부 팔면서 올라가는 흐름 완벽하게 뚫었을 때, 거래대금 들어왔을 때 불타기, 뭐 이 정도 전략 생각해 볼 수 있고, 화성밸브도 같이 열어놓고 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대장 종목이라 뭐 상단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일단은 확실히 엮인 거는 넥스트리다 정도 흐름에서 봐야 되고요. 자, 대망의 알테오젠 흐름인데요. 자,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이렇게 보면 그 저점에서 올라온 거 한 30%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은 걸리면서 빠졌는데, 주봉 월봉으로 봤을 때 주봉상으로는 완벽한 장악형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거를 뭐 장대 양봉으로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이 중심봉까지 돌려놓고 가면 좋겠으나,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올라오기가 쉬운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쉬운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왜? 음봉을 대량 거래 동반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되는 거죠. 이런 식의 지금 음봉이 떨어진 거예요. 장악형으로 떨어진 거라, 이 다음에 이거를 최소한 중심봉까지 돌려 세우면 그나마,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죠. 그나마 나은데, 이때는 이 상승의 절반까지 뿐이 안 빠지는 하락이었는데, 지금은 지금 몇 개월치를 지금 아작을 내버렸기 때문에 강력한 파동이 나왔다. 주봉 기준에서 이때 만들어졌던 시가
그 다음에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이런 구간들은 제가 봤을 땐 강한 지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단번에 깨기는 어렵다. 월봉 기준에서도 밑으로 빠지면 월봉 11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다음 달에는 이게 한 17, 20 다음 달에는 뭐 27만 원대, 27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다음 달에 월봉 11선 기준을 맞춰 가지고 미리 빠졌다가 올라오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다음 달에 이 월봉의 5일선이 꺾이죠. 33만 원 구간이라 그 정도 선까지의 기술적 반등 흐름에서 멈춰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의 고민이 듭니다. 뭐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펩트론도 동시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딱히 이제 유증가가 5만 원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나 한번 보지. 지금은 딱히 들어가기가 어렵다. 제가 생각이 드네요. 어려가기가.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도 사실은 상승의 추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빼서 기술적 반등은 다 종목군들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리가켄 바이오도 이때 만들어졌던 갭 구간, 여기 이 갭 구간에서 정확히 이제 122평에서 기준을 잡고 올라왔는데, 보통은 이 종목군들이 반등할 때 이 반등의 강도가 장대 양봉을 포함해서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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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등이 나오게 되면 밀리더라도 한 차례 더 올라가면서 꽤 강력한 반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서서히 반등을 해버리면 이 반등의 폭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 반등의 강도를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강하게 밀려 내려온 자리들은 이 탈출하려고 하는, 그리고 밑에서 산 사람은 이익 실현의 욕구가 많은 구간이죠. 여기까지 올라오면, 여기서 사실 여기까지는 10% 빠졌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반등폭이 17%막 이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밑에서 잡은 사람은 단기에 또 수익 폭이 큰 자리가 또 돼버립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면 잘 정리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후발주자인 ABL 바이오는 더 빠져버리죠. 플랫폼 안에서 거의 여기도 지금 44,000원에서 여기까지니까 40%가 빠졌어요. 40%. 한올바이오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 구간에서 단기에 13%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정상적인 뭐 SK 바이오팜도 고점 대비해서 이 정도면 30% 정도 빠졌죠. 근데 실적이 나는 종목이라 차라리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밀리게 되면 매수해서 대응하는 게 저는 훨씬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바이오다인도 참 좋게 생각하는데 단기에 낙폭이 굉장히 커요. 24,000원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의 낙폭이 기본적으로 다 30%가 넘는다. 30%가 넘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구간은 맞다. 근데 이 반등의 강도가 얼마나 나올지가 아직도 고민이 많다 생각이 들고, 자, 이번에 하나오션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조금 더 밀려주길 바랬는데 생각보다 밀리지 않아서 중간에 좀 잡아놓고, 이거는 종가에 일단은 올라오길래 일단 4번 나눠가지고 전량 매도를 하고 일단 마무리 됐는데, 아마 이거는 계속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할 것 같아요. 36만 원대, 36,000원대 구간 보면서 대응할 것 같고, 하나 시스템은 이 하락의 강도가 좀 셌죠. 여기서 다시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는 조선이 메인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되고, 효성중공업은 실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딱히 노이즈가 이번에 빠진 게 아무래도 이제 그 효성화학에 대한 인수가 효성중공업이 하지 않나라는 걸로 빠져서 얘는 반등을 좀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변압기 쪽은 그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AI 관련해서 루닛 지금 보면 단기 급반등, 그 다음에 급락 이후에 바닥을 딛고 다시 올라오는데요. N자 파동으로 해서 올라갈 수도 있다 정도 생각이 들어요. 하나 오션하고는 좀 다른 흐름이죠. 여기까지 뺐다가 얘는 바로 올렸고, 루닛은 한 차례 더 밀었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월요일날 제약바이오가 만약에 반등을 해준다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약바이오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금요일날 잘 가다가
반등을 잘 하다가 밀려 내려온 거다. 왜? 이 시점에 보면 알테오젠이 이 시점에 급락이 나왔죠. 펩트론도 이 시점에 급락이 나오면서 잘 버티던 루닛까지 급락을 시켜버린 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게 되면 루닛은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AI 쪽에서 지금 SP 소프트가 상한가를 간 거는 이니셔티브인가 MS 그거 기대감에 일단은 올라간 걸로 보여지고 조금 쿠다가 써보니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솔트록스가 최근에 뭐 이런 구간에서 거래를 튀우면서 좀 올라왔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가 나온 상태죠. 월요일날 뭐 약간 갭 뜨고 좀 밀려서 지지만 해준다면 하단 구간에서 매수로 좀 대응해 봐도 되지 않겠냐. 일단은 계획을 좀 찾아보고 한글과 컴퓨터도 괜찮게 좀 보고 있습니다. 대동기업, 한미글로벌 등등 최근에 이제 재건 후발주로 좀 올라오는 종목군들 거래를 많이 터쳐놨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받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가 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대동기업도 끼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에 많이 올라서 단기 과열 지정 예고로 인해 급락이 좀 크게 나온다면 그때 한번 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동기업은 이렇게 보는 게 맞나? 여기서 한번 들어간 거는 돌파로 봐서 아닌가 싶어서 본전 팔고 다시 잡아서 이제 좀 매도하고 금요일날 좀 나왔고요. 나왔고 하나오션 그리고 원전 쪽에 BHI 굉장히 뜨거운데 지금은 잡기가 좀 그렇죠. BHI 같은 경우에는 월봉으로 보면 잘하면 제가 봤을 때 그냥 잘하면 광기로 2만원 넘겨가지고 이거 한번 보러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정도 생각이 드네요. 딱 아마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그거 바탕으로 한번 매매해 볼 것 같아요. 2만원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는 흐름인가 하는 정도로. 자, 시장 어렵습니다. 워낙에 이제 지난주 제약바이오가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피해 보신 분도 많을 것 같고 고민도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워낙 낙폭의 폭이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실적 반등은 해줄 타임입니다. 근데 낙폭이 큰 만큼 그 구간에서 물린 사람도 많고 밑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가 서로 만나는 구간에서는 단번에 가기가 어렵다. 왜? 매물 소화가 엄청나게 많을 거니까. 그 매물을 뚫기 위해서는 거래가 더 많이 터져야 된다. 그게 안 되면 거기에서 단기 고점을 맞고 박스권이든 우하향이든 둘 중 하나가 진행이 될 확률이 높다 정도로 정의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 주도 성공 투자 기원하며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